입당, 그리고 대선 준비까지 구체적인 구상이 적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윤 전 대통령의 실제 행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먼저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머물러 온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함께 USB를 확보했습니다. USB에선 노 전 사령관이 2020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문건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먼저 파일명 식목일 행사계획,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퇴임 시 행동과 2, 3개월 야인 생활 후 정치 참여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1호 퇴임 시는 몸값을 최대한 유지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하다며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퇴임한다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4일 짧은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일정 기간 거리두기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해 대권주자의 길로 간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임 후 넉 달이 지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YP 작전 계획,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약자를 적은 듯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라거나 외교, 안보, 통일 등 업무만 청와대에서 관장하고 경제 등 기타 업무는 철저히 내각에 위임한다는 등 인사와 정책을 아우르는 구상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YR 계획으로 적힌 파일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같은 향후 일정이 담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행보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도 검경 조사에서 문건 작성 경위를 포함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고 말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지나면 왜 바빴는지 알게 될 거라며 비상계엄에 깊게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USB, 그리고 스스로 비선이라는 그의 역할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자신의 차량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국방라인에서 근무하세요, 용산라인에서 근무하세요라는 질문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는 VIP, 즉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뜻하는 줄임말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어 4, 5년, 3, 4년 전에 알았다 뿐이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있다며 비선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지나면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통화는 사위의 준장 진급에 대해 노 전 사령관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은 녹취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대선 이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고 이른바 비선으로 비상계엄 선포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고 스스로 과시한 겁니다. 실제로 9.3의 전 육군 2기갑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자신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고 했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영은 물론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과 함께 가스, 폭파, 침몰, 격침과 같은 사살을 암시하는 내란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비선 역할을 해왔다면 수첩속 계획 역시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날에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닷새가 지난 지난해 12월 7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이 역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죄가 확정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시도하는 등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의혹 수사팀이 압수했던 김 여사 휴대전화를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한 번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등은 부실 수사를 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은 문제 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등 2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수사 결정 직후에는 주범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기소해 대법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초기 수사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와 직접 접촉한 권 전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를 시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 진술에 따라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당시 논란이 됐던 7초 매도 등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도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 휴대폰 등 압수물을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을 전달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는데요.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이렇게 전달받은 최소 2개의 샤넬백은 웃돈이 얹어져 다른 제품으로 교환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여전히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김건희 여사 뒤에 가방을 대신 들고 서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유 씨는 코바나 컨텐츠 직원으로 일하다 대통령실까지 채용된 김 여사 최측근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샤넬백이 최측근 유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은 처가 측을 통해 지난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 샤넬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샤넬백이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유 씨에게 전달됐고 유 씨는 가방 2개를 모두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들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유 씨 등 수행비서 집, 샤넬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샤넬백 구매 이력과 일련 번호들을 확인하고 역추적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게 된 검찰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 했는데 본인이 깜빡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측은 김 여사 본인은 샤넬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샤넬백을 받고 교환까지 나선 건 코바나 컨텐츠 고문이었던 건진법사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 심부름을 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건진법사도 유경옥 씨에게 가방이 전달된 게 드러나자 가방 교환은 본인이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웃돈도 자신이 치렀는데 그리고 나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영부인의 비서인 공직자가 민간인인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그것도 보고도 없이 했다는 해명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 선물이 건네진 이후인 2023년 1월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 간 통화 기록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말맞추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흔들림 없이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했는데 주요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 이 지검장이 감찰을 피하려고 기습사직한 거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에 대해 짧은 한숨을 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자신의 퇴진 가능성도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한 이례적 상황에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 주요 수사의 차질도 불가피할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대면 조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도 8월 초로 다가와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표면상의 이유는 건강 악화지만 새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감찰이나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고검은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 부실 수사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작년 7월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으로 이미 감찰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감찰은 공전 중이었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석이던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는 지난 월요일 신임 부장이 임명된 상황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주요 국면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거나 검찰이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 여사를 이른바 출장 조사할 때 통화가 잦았습니다.